30번 문제는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억번을 보면 로그가 이런 식으로 브랜치가 잘 주어져 있고, 그래서 FZ가 어디에서 어널리틱인지를 잘 살펴봐야 되는데, 얘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로그 안에 이제 0 같은 게 있으면 문제가 되겠죠. 로그 안에 복소수 같은 게 잘 와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를 볼 때는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기보다는 그래도 좀 관련된 것들을 좀 연관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그 안에 복소수 같은 게 들어와 있어도 뭐 어떻게 계산을 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뭐 값을 찾진 않을 텐데 로그 i 이런 거 봤을 때 얘를 어떻게 하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은 그래도 한 번쯤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그래서 얘도 뭐 그림을 그려보면은 얘가 로그 안에 어쨌든 복소수까지 잘 확장을 해도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는 0 같은 데서 문제가 되죠.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 3일 때,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3 여기를 제외하고는 다 잘 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구간 영역도 마이너스 2보다 크고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이 구간에서는 뭐 어널리틱이 잘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널리틱이 잘 된다. 여기서도 어널리틱이 된다. 뭐 기억번도 이렇게 할 수 있고, 니은번은 f'z가 xy 세제곱이 되는 인타이어 펑션이 존재하는가. 근데 이것도 인타이어 펑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어쨌든 f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하면은 뭐 f를 내가 u 더하기 i v로 쓰면은 u랑 v는 하모닉 펑션이 돼야 되겠죠. 근데 뭐 계산해 보면은 뭐 하모닉 펑션이 안 됩니다. ux는 y 세제곱, uxx는 0이고 uy는 3xy 제곱, uyy는 6xy여서 뭐 하모닉 펑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인타이어 펑션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f 프라임이 얘도 뭐 어널리틱은 될 텐데, 그렇죠? 뭐 사실 인타이어 펑션이 되겠죠. 이런 인타이어 펑션이 존재하면. 근데 f 프라임이 어널리틱인데 여기서처럼 값이 실수값만 갖는다, 리얼 밸류드다라고 하면은 f는 상수함수밖에 안 되죠, 그렇죠? 뭐 이런 정리도 있었죠. 근데 뭐 f 프라임이 xy 세제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뭐 상수함수 뭐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얘도 뭐 모순이 돼서 이런 인타이어 펑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디귿번에 있는 명제를 읽어보면 복소 평면에서 어떤 단일 패곡선 C가 있는데 함수 F가 곡선 C와 그 내부에서 연속이고 적분해서 0이 되면 F는 C의 내부에서 해석적이다. 이거 되게 많이 본 명제 같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정리 중에 하나가 모레라 정리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모든 단일 패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렇죠? 모든 심플 클로스드 커브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뭐 적분해서 0이 되면 뭐 연속이고, 곡선 C랑 그 내부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적분해서 0이 되면 어널리틱이 된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명제를 잘 기억을 해야 되겠죠. 뭐 어떤 특정한 곡선 C에 대해서만 성립해도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지, 아니면 모든 곡선에 대한 건지. 그래서 얘도 생각을 하면은 얘는 모든 단일 패곡선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해야 되는데, 뭐 특별한 단일 패곡선에 대해서 뭐 0이 됐다라고 해서 뭐 얘기를 해줄 수는 없죠. 어널리틱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뭐 모레라 티오렘은 이제 우리가 모든 단일 패곡선 C에 대해서 뭐 연속이고 뭐 적분해서 0이면은 F가 어널리틱인데, 디귿번은 사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어떤 단일 패곡선에 대해서 이런 걸 만족했다라고 해서 어널리틱이 되지는 않겠죠. 그래서 뭐 답을 고를 때는 뭐 디귿은 아니다, 뭐 기억 니은 맞고 디귿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텐데, 사실 논리가 좀 부족하죠. 우리가 배운 모레라 티오렘이 모든 거에 대해서 뭐 다 만족하면은 이제 어널리틱이 되는 건데,
여기에서는 어떤 단일 패곡선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서 틀리다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뭐 모레라 티오렘 말고 뭐 이런 정리가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발레를 잡아줘야겠죠, 그렇죠? 발레를 좀 잡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답을 고를 때는 모레라 티오렘이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건데 여기서는 뭐 어떤 거에 대해서 특정한 어떤 거에 대해서 성립하면 뭐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아닐 것 같고, 그래서 뭐 답을 단답형이었으면 그냥 답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서술형이었으면은 발레를 잡아주는 게 맞겠죠. 모레라 티오렘을 언급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발레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FZ는 뭐 Z바 제곱. 그래서 뭐 사실 뭐 Z바 제곱을 바로 떠올리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어쨌든 어널리틱이 안 돼야 되니까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발레는 어널리틱이 아니면서 또 곡선에서 뭐 연속이기는 해야 되고 이제 연속이기는 한데 뭐 이런 거 어차피 연속은 다 되니까 연속은 되는데 어널리틱이 아니면서 적분해서 0이 되는 거. 뭐 곡선 C도 잘 잡아야 되겠죠. 함수도 잘 잡고 곡선도 잘 잡아야 되고. 근데 곡선은 우리가 보통 뭐 단위원 같은 거로 많이 생각을 하니까 단위원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뭔가 어널리틱이 아닌 함수들도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죠. 뭐 대부분 뭐 다항식으로 만들어진 거, 뭐 사인이나 뭐 지수함수 이런 것들, 로그 함수는 약간 문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브랜치 같은 거 잘 생각을 해주면은 뭐 적당한 좋은 곳에서 어널리틱이 잘 되고, 그다음에 뭐 분수꼴 같은 거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어널리틱이 아닌 거를 생각을 할 때는 Z 바 같은 게 좀 잘 쓰이죠. Z 바 같은 거. 그래서 그럼 Z 바를 생각을 해보면 하고 단위원 생각해 보면 단위원에서 Z 바를 적분해주면 이제 Z 바 적분하는 거는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얘가 특별히 Z 바기는 한데 단위원에서 적분을 하고 있으니까 단위원은 Z 바랑 Z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Z 바가 Z분의 1이니까 그냥 Z분의 1을 적분하면 돼서 2파이 i구나. 뭐 그냥 매개 y도 상관없죠. 그래서 2파이 i니까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0이 되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가 Z분의 1이니까 이때는 이제 레지듀가 딱 잘 존재해서 2파이 i가 되니까 그러면은 제곱을 해보자. 그래서 뭐 이런 뭐 흐름도 사실 억지로 보면 억지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Z 바의 제곱을 적분해주면 얘도 여전히 어널리틱은 아니죠, 그렇죠? 어널리틱은 아닌데 Z는 1에서 Z 바 제곱을 적분해 보면 1에서 이제 Z 제곱분의 1이죠. Z 제곱분의 1은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예제가 잘 발레로 잘 잡아줄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어널리틱이 아닌 거에 뭐 대표적인 예제, 사실 뭐 Z 바 같은 거는 뭐 노웨어 어널리틱이죠.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이 되지 않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어디에서도 어널리틱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 어널리틱이 아닌 거 중에 뭐 특정한 점에서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뭐 싱귤러리티를 갖는 거,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갖는 뭐 Z분의 1, 그러니까 뭐 유리수꼴로 된 거, 이런 것들도 뭐 어널리틱이 안 되긴 하는데 뭐 이제 그런 거 말고도 좀 본질적으로 다르죠. 얘는 어느 곳에서도 어널리틱이 안 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특정 점 빼고는 어널리틱이 잘 되는 거.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렇게 구하는 과정을 뭐 적어 놓은 건데 결국 그냥 요거 적분값을 잘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적분 계산하는 거 뭐 우리가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는데, 좀 디테일한 과정들은 약간 생략을 이제 하더라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뭐 같은 이거 계산을 하는 거더라도 뭐 어떤 뭐 함수를 뭐 주고 어떤 칸투어를 따라 적분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은 이제 뭐 쉽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좀 더 문제를 어렵게 하려면 그냥 이거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도 잘 정해야 되고 이제 어떤 패곡선을 따라서 적분해서 그 포를 잘 포함하는 칸투어를 생각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곡선을 따라 적분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그냥 해주는 게 좋겠죠. 그냥 그래서 얘는 함수가 이런 거는 그냥 함수 자체 고르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냥 요게 자연스러운 후보가 될 거고 이제 약간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거는 막 사인, 코사인 같은 게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적분하는 그 피적분 함수가 뭐 사인 x, 코사인 x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뭐 이렇게 사인 z 이런 거를 하기보다는 사인 z 이런 거를 뭐 코사인 z를 생각하기보다는 2의 iz 이런 거를 생각을 하는 게 더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칸투어는 이제 폴이 어디 있는지 보면 되는데 보통 얘는 이제 z는 플러스 마이너스 i에서 심플 폴이 아니고 이제 오더가 2짜리 폴을 갖죠. 그러면은 이제 z는 이제 한쪽만 대칭으로 생각을 해주면 되니까 적당히 반지름이 r인 i를 포함하는 뭐 이런 반원을 생각을 해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반원을 따라 적분하면은 레지듀 티오렘을 잘 이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그냥 우리가 늘 하던 거 이런 건 이제 많이 봤으니까 뭐 요 곡선을 뭐 감마 r이라고 해보면 그러면은 레지듀 티오렘을 적용해보면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x제곱을 적분해 준 거 더하기 저 감마 r에서 f를 적분해 준 거는 2파이 i의 저 레지듀 하나 i에서의 레지듀를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레지듀 먼저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 보통 이제 오더 1짜리는 많이 했는데 심플 폴인 거는 말 그대로 되게 쉽게 찾아줄 수가 있는데 이제 오더가 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포뮬라를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얘는 z가 i로 갈 때 미분을 해주는데 z 마이너스 i 제곱의 f. 그래서 얘도 이제 인수분해를 해보면 i의 제곱분의 z의 제곱. 요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뭐 n 팩토리얼, n 마이너스 1 팩토리얼이 붙어 있는데 n이 2니까 네, 1 팩토리얼은 어차피 1이어서 그래서 얘는 z가 i로 갈 때 뭐를 미분해주면 되냐면 z 플러스 i 제곱분의 z 제곱을 미분해주고 거기다가 i를 이제 그냥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잘 해보면 뭐 마이너스 뭐 4분의 i가 됩니다. 그래서 오더 2짜리 폴을 갖는 경우에 대해서 뭐 이제 일반적으로 오더 n짜리 폴에서의 레지듀 구하는 거 뭐 이런 것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뭐 복소 적부제 이런 거는 요새는 거의 잘 안 나오기는 하지만 뭐 이런 것도 뭐 언제 나와도 이상한 거는 아니니까 뭐 이런 것도 잘 계산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냥 요 적분이 r을 무한대로 보내면 0으로 간다. 얘가 0으로 간다. r을 무한대로 보내면. 그래서 이제 요런 계산도 많이 했으니까 이제 매개화 그냥 z는 r2의 it로 매개화를 하고 0부터 파이까지 매개화를 하면은 이제 이거의 절대값은 0부터 파이까지 z에다가 저걸 넣은 거 r 제곱에 2의 2it 더하기 1의 제곱분의 제곱이니까 r 제곱 2의 it에 dz니까 ir 2의 it dt 해서 안쪽으로 다 넣어주면 0부터 파이까지 r의 세제곱에 r 제곱 2의 2it 더하기 1의 제곱 dt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뭐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뭐 분모가 4차고 분자가 3차니까 0으로 잘 갈 텐데 그래도 조금 더 적어보면 이제 이런 게 2의 it 더하기 1이 r제곱 마이너스 1보다 크니까 네. 그래서 넘겨 방향을 바꿔주면 0부터 파이까지 r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r 세제곱이 돼서 얘는
잘 0으로 가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적분은 계산을 많이 해봤으니까 제가 뭐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레지듀 티오렘을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잘 계산을 하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가볍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잘 봐야겠죠. 또 이제 이런 류의 형태의 문제가 그래도 이제 어떤 정리를 써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이런 거는 딱 봤을 때 잘 안 떠오를 수도 있으니까, 아까 같은 뭐 복소 적분 문제야 뭐 그냥 레지듀 티오렘을 잘 써주면 되는데, 계산을 열심히 하면 되는데, 어떤 f가 인타이어 펑션일 때 모든 z에 대해서 이 두 조건을 만족한다. 뭐 f가 뭔지 찾으라는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동식이 있으면은 이렇게 넘겨서 생각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그리고 뭐 문제에서 주진 않았지만 z에다 0 대입하면은 0이죠, 그렇죠? f0은 0이죠. z에다 0 대입하면. 그래서 그냥 gz라는 새로운 함수를 z2의 z분의 fz로 정의하고, z가 0이 아닐 때, 그다음에 z가 0일 때는 이제 우리가 뭐라고 정의를 좀 해주고 싶은데, 뭐로 정의를 해줄 거냐면 z가 0으로 갈 때 z2의 z분의 fz라고 정의를 잘 하고 싶은데,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래도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저 0이 아닐 때 fz의 크기가 2보다 작아요. 0만 아니면. 그러면은 얘가 0을 주의로 하는 이런 딜리티드 네이버후드에서 바운디드니까 리만 티오렘에 의해서 뭐 결국은 이제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가 되는 거를 알 수 있죠. z는 0에서 제거가는 특이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리만 티오렘이 얘기해 주는 거는 이 근처에서 6A이기만 하면은 우리가 어널리틱하게 z는 0에서의 함수값을 잘 정해줄 수가 있으니까, 함수값을 잘 정의해줄 수가 있으니까. 리만 티오렘은 이제 6A인 거를 쓴 거죠. 주어진 조건에서 값이 2보다 작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6A이고, 6A이면은 리만 티오렘에 의해서 어널리틱하게 값을 잘 줄 수가 있다라는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러면은 얘는 이렇게 값을 주면은 잘 되니까, 그럼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선 0이 아닐 때는 요거 생각해 주면은 얘가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분모가 0 되는 것밖에 없는데, 뭐 0이 아닐 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은 z가 0이 아닐 때 뭐 어널리틱하고, z는 0에서 마저도 우리가 어널리틱하게끔 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리만 티오렘에 의해서, 왜냐면 얘가 6A니까, 얘가 6A니까 이렇게 값을 잘 줄 수가 있어서 g는 인타이어 펑션이 되고, 근데 그러면은 gz가 뭐보다 작거나 같을 거냐면 gz는 2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래서 g는 상수함수가 되죠. 사실 2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z가 0이 아닐 때고, g 0일 때마저도 그냥 어떤 상수값으로 주어지는 거죠, 요 값을. 그래서 어떤 얘는 상수, 뭔지 모르는데, 그러면 이제 g 전체가 6회가 되니까 g는 인타이어 펑션이고 6회이니까 리우빌 정리에 의해서 g는 상수함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뭐 흐름 자체가 뭐 되게 특별하고 이런 거는 별로 없죠. 그래서 g가 상수함수가 잘 됩니다. 그러면은 g가 상수함수니까, 그러면 이제 f 입장에서 보면 뭐 gz가 c다. 그러면은 이제 f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z가 0이 아닐 때에는 이제 넘겨주면 되니까 cz 2의 z가 되고, z가 0일 때에는 0이죠, 그렇죠? g가 상수함수니까 g가 그냥 c니까, 그래서
뭐 C는 이제 복소수인 어떤 상수이고, 그래서 C만 잘 결정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뭐 F 프라임 1이 1이라고 했으니까 뭐 F 프라임을 계산해 보면 C2의 Z 더하기 CZ2의 Z니까 F 프라임 1은 C2 더하기 뭐 C2니까 C는 2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FZ는 2분의 1의 Z 2의 Z가 되겠죠. Z가 0이 아닐 때. 그래서 뭐 F1일 때 1값 물어보면은 2분의 1에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좀 많이 쓰이는 뭐 스타일이죠.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런데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었죠. 이렇게 리우빌 시오렘을 적용을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결국 조건은 뭐 이거 하나죠. 결국 요 조건 하나. FZ가 2 곱하기 Z 곱하기 2의 Z의 크기보다 작다. 뭐 어차피 F 프라임 1이라는 거는 뭐 조건 하나 준 거니까. 그래서 요 함수값을 주고 요 부등식에 있는 거,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상황이 있죠.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타이어 펑션 얘기가 있으면, 그러면은 얘는 이제 리우빌 시오렘을 적용하는 문제겠구나. 왜냐면 인타이어 펑션이고 어떤 부등식 주어져 있으면은 이제 그거로부터 유계라는 정보를 좀 잘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하나는 맥시멈 모듈러스 시오렘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용하는 경우도 많죠. 그러니까 점 하나 준 거를 통해서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한다. 뭐 이런 정보를 주려고. 그래서 함수값을 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뭐 내부에서 최대값이 생긴다. 그래서 어떤 함수값을 줬다라고 하는 건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거는 내부에서 최대값이 생기는구나. 뭐 이런 류의 정보를 주는 경우가 뭐 종종 있었죠. 그래서 내부에서 최대값이 생기니까 뭐 어떤 함수가 상수함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게 극적으로 뭔가 함수의 형태가 되게 간단해지는 거. 리우빌 시오렘도 마찬가지죠. 인타이어 펑션이고 바운디드면은 상수함수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되게 어떤 극적인 정보를 주는 조건으로 이런 게 많이 활용이 되니까 우리가 좀 문제 형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된다라는 거는 아니고, 그냥 뭐 문제가 자연스럽게 풀리면은 사실 뭐 이런 것들을 뭐 다 생각하지 않아도 그냥 술술 풀릴 수도 있고, 근데 문제가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뭐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도 뭐 이렇게 해결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뭐 요즘에 나오는 스타일은 전혀 아닌데, x에서 x로 가는 함수 f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을 때 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f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는 사실 뭐 해석학에서 되게 많이 보는 함수인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식 뭐 사실 이제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x가 만약에 실수이면은 이렇게 x의 n제곱 사인 x의 n분의 1제곱, 뭐 적당히 뭐 0으로 주든 뭐 이제 뭐로 주든 간에 이제 이렇게 준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뭐 어떤 성질을 만족하냐, 이거에 대한 이름을 이제 굳이 부르면 뭐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다기보다는 뭐 이런 류의 함수에 대해서 좀 잘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럼 뭐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치면 사실 엄청 많은 뭐 디리클레 펑션들이 있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뭐 이런 함수도 이제 가끔 뭐 디리클레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이제 이런 류의 형태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공부하셨을 텐데, 아마 뭐 논술 준비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이런 거 잘 보는데, 그래서 뭐 많이 물어보는 질문 자체는 x가 0에서 뭐 연속이 되는 거, 뭐 n과 m은 당연히 뭐 자연수고, 그래서 n과 m이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x가 0에서 연속이겠는가. 그다음에 뭐 또 물어볼 수 있는 건 x는 0에서 언제 미분 가능하냐. 그다음에 x는 0에서
뭐 미분 가능하면 도함수가 연속이냐. 뭐 다 다른 질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게 아마 해석학에서 뭐 이런 거 예전에 뭐 가끔 물어봤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런 것들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이거를 지금 다 얘기하겠다는 거는 아닌데 이제 뭐 이런 류의 질문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뭐 해석학에서 뭐 다뤘었던 것 중에 하나하고 이제 그러면은 요 문제 한번 살펴보면 저거는 그냥 딴 얘기였고 그냥 함수 형태가 비슷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소개를 하는 거고 기억에서는 이제 x가 r일 때 f가 t는 0에서 연속이냐. x가 r이면은 이제 연속이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연속인 거 보려면은 이제 뭐 함수값이랑 극한값이랑 같으면 되는데 f0은 0이고 그럼 t가 0으로 갈 때 ft의 극한값 t가 0으로 갈 때 t 코사인 t분의 1 뭐 이런 거 있어도 어차피 t가 실수고 이제 코사인은 안에 뭐 어떤 게 들어가 있어도 항상 다 1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니까 뭐 쟤는 마이너스 t부터 t 코사인 그냥 t 코사인 t분의 1의 크기가 뭐 절대값 t보다 작으니까 뭐 0이 잘 돼서 연속이 된다. 근데 니은번을 살펴보면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쓰인 사실 자체가 코사인이 6에다라는 거 쓴 거죠. 뭐 6에 이거 사실 크기도 1보다 작거나 같고 사인 코사인에 대해서 뭐 얘가 크기가 안에 뭐가 있더라도 1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이제 얘가 복소수로 바뀌면은 이제 더 이상 6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건 사인도 그렇고 코사인도 그렇고는 6회가 아닙니다. 이제 z가 복소수로 확장이 되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6회가 아니니까 얘는 연속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얘를 이제 눌러줘서 뭐 샌드위치 정리 같은 거, 뭐 스퀴즈 시오렘 이런 거를 쓴 건데 사인 코사인이 이제 6회가 더 이상 아니니까 이렇게 눌러주는 게 없어서 얘는 연속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한값이 잘 존재할까? 이제 똑같이 t로 쓰면은 좀 실수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z로 써보면 z 코사인 z분의 1 같은 게 0으로 잘 존재할까? 이제 뭐 요게 만약에 맞으면은 뭐 참인 거고 만약에 얘가 아니면은 뭐 참이 아니니까. 근데 뭐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뭐 이런 게 나와 있어도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때는 좀 그 로랑 시리즈 같은 거를 이용을 해보면은 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코사인 z분의 1 같은 거는 1 마이너스 2팩분의 1의 z제곱 더하기 4팩분의 1 z 4제곱분의 1 뭐 이렇게 갈 텐데 그러면은 z 코사인 z분의 1을 생각을 하면은 z 마이너스 2팩분의 z 마이너스 1 뭐 4팩분의 1의 z 세제곱분의 1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얘는 프린시플 파트라고 부르죠. 저 뒷부분을 저 이렇게 분수꼴로 나타나는 애들 프린시플 파트가 무한히 많죠, 그렇죠? 왜냐면 이거를 지금 하는 이유는 얘가 뭐 얘를 이제 f라고 부르면 fz를 z 코사인 z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얘가 z는 0에서 싱귤러리티를 갖는 거는 맞죠, 그렇죠? 왜냐면 z는 0에서 이제 잘 정의가 안 되어 있으니까 z는 0에서 아이솔레이티드 싱귤러리티를 갖는데 얘가 뭔가 뭐 셋 중에 하나죠.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거나 또는 폴이거나 아니면 에센셜 싱귤러리티거나. 그래서 셋 중에 하나인데 세 개를 분류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죠. 뭘 알고 있냐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는 바운디드가 잘 되는 거. 근처에서 바운디드면 리무버블 싱귤러리티고 폴은 무한대로 가는 거.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 에센셜 싱귤러리티는 이제 둘 다 아닌 거.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도 분류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프린시플 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프린시플 파트가 얘는 없는 거. 그러니까 프린시플 파트가 없다라는 얘기는 분수꼴이
전혀 없는 거니까 그냥 무한 다항식꼴로 나타나서 얘는 뭐 어널리틱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거고, 폴은 프린시플 파트가 유한한 거. 딱 뭐 n z n 제곱분의 1까지만 있는 거. 그리고 에센셜 싱귤러리티는 무한히 많은 거. 그래서 0 근처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뭐 사실 뭐 이거는 0 근처 아니어도 되는데 프린시플 파트가 무한히 많으니까 얘는 에센셜 싱귤러리티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극한값 없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차피 우리가 뭐 극한값이 없을 거라는 거는 좀 잘 알 수 있으니까 뭐 이거를 뭐 굳이 뭐 에센셜 싱귤러리티 뭐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이 그냥 뭐 이런 거 하나 생각을 해줘도 되는데,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게 뭐냐면 사인 Z가 바운디드가 아니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어떻게 했었죠? 사인 Z가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거 어떻게 했었냐면 사인 Z라는 게 뭐 2분의 2의 IZ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IZ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인을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얘가 이제 바운디드가 아니라는 거 얘기를 해주려고 뭐 Z는 뭐 IY 이런 거 하나 골라주면 사인 IY는 2분의 2의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의 Y 뭐 이런 게 돼서 뭐 절대값 취해주면 얘는 무한대로 간다. 무한대로 가니까 사인은 사인 안에 이제 복소수를 넣어주면은 바운디드가 안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Z는 IY라는 거를 하나 골라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안에다가 이런 거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만약에 얘기를 하고 싶으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할 거냐면 Z분의 1을 IY로 치환을 합니다. 이런 거를 따라서 0으로 간다. 를 따라 Z가 0으로 간다. 그럼 이 얘기는 Z가 0으로 가니까 뭐 Y는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Y는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그러면은 계산을 해보면 이제 Z 자리에다가 전부 다 IY분의 1을 넣어주면 Z는 뭐 IY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Y분의 I죠. 그래서 쟤를 넣어주면 F Z는 Z 코사인 Z분의 1인데 이제 F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IY분의 1을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Y분의 I에다가 코사인 IY가 될 거고, 그럼 얘는 뭐 마이너스 Y분의 I에다가 코사인 Y는 저거 2분의 2의 I 뭐 Z 더하기 2의 마이너스 IZ 자리에 Z 자리에 IY를 넣어주면 되니까 2분의 2의 마이너스 Y 더하기 2의 Y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이제 크기를 생각을 해보면, 크기 생각을 해주면 2Y분의 2의 Y 더하기 2의 마이너스 Y죠. 근데 얘는 Y가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로 가죠, 그렇죠? 이제 뭐 여기서 좀 더 뭐 얘기를 해줘야 되기는 하는데, 왜냐면 2의 Y를 무한대로 보내면 이제 2의 마이너스 Y는 0으로 가서 뭐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뭐 Y분의 2의 Y가 진짜 무한대로 가냐 뭐 요러고 얘기해줘야 되는데 뭐 그냥 뭐 요 정도는 뭐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지수함수가 더 빨리 증가하니까 Y분의 2의 Y는 Y가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로 간다. 뭐 요거 정도는 뭐 그냥 뭐 정 찝찝하면은 뭐 Y분의 1을 뭐 X분의 1 같은 걸로 치환해서 계산을 해줘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해주면은 얘가 이제 0으로 안 가는 거는 확실하죠, 그렇죠? Z가 0으로 갈 때 뭐 특정한 값을 따라서 얘가 0으로 간다면 이런 Z분의 1은 IY라는 직선을 따라서 0으로 가도 이제 0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순이 되니까 얘가 0이 될 수는 없다.
그래서 니은 번은 이제 거짓이죠. 얘는 연속이 아니죠. 얘는 맞고 틀리고. 그다음에 디귿번은 뭐 이것도 뭐 그냥 어렵지 않게 x가 복소수면 얘는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한다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이거의 테일러 전개를 하는 거죠. 뭐 사실 로랑 시리즈 전개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냥 어차피 원점에서는 이제 방금 봤었던 것처럼 연속도 안 되니까 뭐 미분 가능하지도 않고 뭐 어널리틱도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어널리틱이 안 되는데 이제 문제는 아니 그 0이 아닐 때는 얘가 어널리틱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널리틱하면은 그 테일러 시리즈로 잘 나타나니까 네, 얘는 참인 거 알 수 있고. 그다음에 리을번은 이렇게 또 적분 해보라고 했는데 이런 적분도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이 이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이제 z 코사인 z 분의 1로 바꿔서 생각하면은 얘도 이제 문제는 이제 z가 0으로 갈 때, z가 0일 때 얘가 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뭐 이런 거는 이제 아까처럼 테일러 뭐 로랑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1-200분의 1의 z 제곱분의 1 더하기 400분의 1의 z 4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돼서 z분의 1의 개수만 살펴주면 되니까 z-2분의 1의 z분의 1 더하기 뭐 400분의 1의 z 세제곱분의 1 뭐 이렇게 돼서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2파이 i에 뭐 마이너스 2분의 1을 해주면 돼서 마이너스 파이 i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 복소 함수에 대해서 좀 많은 것들을 물어보고 있어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봤죠. 이렇게 테일러 시리즈나 뭐 로랑 시리즈 이용을 해서 적분할 때 z분의 1의 개수만 찾아내는 거, 뭐 이런 류의 문제들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익숙하게 잘 해결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것도 이렇게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뭐 루쉐 티오렘 적용해야 된다는 게 이제 딱 보이죠, 그렇죠? 당연히 루쉐 정리를 써야 되겠고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z-2는 이 위에서 이제 뭐가 뭐보다 작다. 뭐가 이제 막 부등식을 써서 뭐보다 작으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얘가 뭐보다 큰 쪽 이쪽에서 얘는 이제 우리가 근을 잘 아는 거, 근의 개수를 잘 아는 거. 아는 거를 이제 오른쪽에다가 놔줘야겠죠. 저 루시의 티오렘 적용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좀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방정식은 2의 마이너스 z 더하기 z-2는 0이고, 마침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도 z-2가 2보다 작은 거니까 뭐 요거를 좀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후보는 이쪽에 z-2가 오면 좋겠죠. 왜냐면 2의 마이너스 z 이런 거는 사실 좀 되게 찝찝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다루기보다는 이쪽에는 좀 쉬운 거, 뭐 다항식이라든지 뭐 다항식도 막 엄청 복잡한 거 말고 예를 들어 뭐 상수함수 같은 거, 아니면 1차식, 아니면은 그냥 z의 n제곱 이렇게만 있는 거. 얘는 이제 z의 n제곱은 이제 원점에서 n중근을 가지니까 n개의 근을 가지니까 뭐 요런 게 오면 좋겠죠.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요런 루쉐 티오렘을 쓸 때는 이제 요런 이제 f랑 g를 이제 잘 찾아 넣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뭐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이제 f를 z-2 여기가 f, 여기를 이제 g라고 하면은 이제 gz는 2의 마이너스 z 뭐 이렇게 놔주는 게 좀 좋아 보여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z의 크기가 어떻게 해서 z-2, 왜냐하면 지금 z-2는 이 위에서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z-는 이 위에서 뭐 얘가 2니까
이런 부등식이 잘 될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2의-z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를 잘 눌러줘야 되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뭐 근을 찾고 이런 거를 왼쪽에 있는 이 g에 대해서는 뭐 이거의 근을 찾는 게 아니라 얘를 잘 눌러줘야 되니까.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이 z-2가 2보다 작은 데니까 그림을 그려보면은 여기죠, 그렇죠? 요 내부죠. 그래서 2의-z의 크기가 뭔지 한번 적어보면, z를 뭐 x 플러스 그냥 실수부 허수부로 나눠보면 2의-z의 실수부 마이너스 i의 허수부 뭐 이렇게 되는데, 어차피 실수부 허수부 당연히 실수니까 얘는 2의-z의 실수부만 남죠. 근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영역을 잘 보니까 여기에서는 z의 실수부가 0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2의 뭐 0보다 작구나. 그래서 얘는 1보다 작죠.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으니까 1은 2보다 작고 2는 z-2니까 그래서 2의-z 더하기 z-2는 0은 z-2가 2보다 작은 영역에서 z-2는 0과 뭐 근의 개수가 같다. 루시의 티오렘을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죠. 뭐 어널리틱이고 뭐 이런 얘기도 당연히 뭐 있어야 되는데, 뭐 어차피 함수 다루고 있는 함수 자체가 뭐 지수 함수의 뭐 이런 다항식이니까. 그래서 근의 개수가 같고, 그럼 z-2는 0은 근 1개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근 1개를 갖는구나. 이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문제가 얘가 뭐 오직 1개의 복소수 근을 가짐을 보였고, 근데 그 근이 실근임을 보이래요. 근데 얘가 실근임을 보이래요. 요것도 뭐 우리가 연습 문제 같은 거에서 좀 많이 봤는데, 얘가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는 이제 보통 어떻게 증명하냐면, 얘가 근이 사실 딱 좋은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딱 봤을 때 얘가 z가 얼마인지 잘 안 보이죠. 뭐 다항식이나 이런 거 같으면은 뭐 인수분해를 하든 뭐 근의 공식을 쓰든 뭐를 쓰든 찾을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근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묻는 거는 실수로 바꿔서 생각을 했을 때, 실수로 낮춰서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실근을 가지면 돼요. 실근을 가지면 뭐 어떤 영역에서 갖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실근을 하나 가지면은 얘가 복소수근 갖는다 그랬는데, 이 실수로 낮췄을 때, 실수로 줄였을 때 얘가 근을 하나 가지면 실근을 한 개. 한 개 가지면은 얘가 갖는다라고 했었던 복소근도 사실은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2는 0의 근도 실수일 수밖에 없어요. 뭐 이런 논리를 쓰는 거는 좀 많이 봤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는 그냥 2의-x 플러스 x-2는 0, 얘가 뭐 적당히 뭐 특히 모든 실수인데 x-2가 2보다 작을 때, 요 구간에서 실근을 딱 하나만 가지면은 얘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게 z-2의 크기가 2보다 작은 데니까, 그러면은 얘는 이제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니까, 요거를 이제 실수로 다 낮춰서 생각을 했을 때 실근을 하나만 가지면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근도 실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복소수였다면은 이제 얘가 실근을 가지지 못할 테니까. 그럼 이제 요것만 살펴보면 되는데, 얘도 그냥 얘를 뭐 px라고 이름을 붙이면 이제 이런 다항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을 사실 잘 찾아줄 수가 있죠. 뭐 어떤 방법으로든 잘 찾아줄 수가 있죠. 뭐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쟤도 뭐 그래프 그려보면 2의-x가 2-x랑 같아지는 거니까 2의-x 뭐 이렇게 줄어드는 애고, 2-x는 여기가 1이고 2고 2면은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0과 2 사이에서 근 하나 갖죠, 그렇죠? 그래서 뭐 4까지 뭐 넓혀도 딱 근 하나만 가지니까 뭐 된다라고 얘기를 해도 되고, 뭐 좀 더 뭐 사실 그래프를 이렇게 뭐 그리는 것도 당연히 뭐 맞긴 한데, 뭐 좀 더 이런 게 좀 찝찝하면은 중간값 정리 이용을 하면 되죠. 중간값 정리. 뭐 사이값 정리라고도
부르는 건데 얘 당연히 연속이고 0에서의 함수값은 1 더하기 0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고 P4에서의 함수값은 2의 마이너스 4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니까 얘는 당연히 2보다도 크죠, 그렇죠? 그래서 0보다 커요. 뭐 중간값 정리에 의해서 0과 4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사실 그래프를 그렸을 때보다 조금 더 약하긴 하죠. 왜냐하면 그래프에서는 정확하게 딱 하나의 근을 갖는다는 거고 여기에서는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니까 사실 뭐 근이 더 여러 개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어차피 찾고 있는 거는 이 상황에서는 실근을 딱 하나만 갖는다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애초에 우리가 복소근을 찾은 것도 복소수로 넓혀봐도 하나밖에 없는데 실근으로 낮춰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그러면 실근을 하나밖에 안 갖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복소수 전체에서도 하나밖에 없는데 실근이 갑자기 2개 생기면은 안 되죠,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복소근으로 찾았어도 2개는 나왔을 테니까. 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중간값 정리를 이용을 해도 충분하다. 그렇지만 뭐 이런 게 딱 하나의 근을 갖는다라는 거 뭐 어렵지 않게 뭐 증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거는 뭐 그래프를 그려도 뭐 문제 없겠죠.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뭐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렇게 되게 그리기 어려운 함수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도 루시의 정리를 이용을 해서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문제는 뭐 루시의 정리도 뭐 사실 그렇게 뭐 되게 자주 나오는 거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종종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함수를 잘 어떻게 놓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는데 뭐 사실 뭐 시간이 여유가 조금 있으면은 뭐 시행착오를 잘 겪어도 됩니다. 어차피 뭐 종류의 가지수는 한계가 있고 FG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도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잘 나눠서 부등식을 써야 되는지만 생각을 하면 되니까 네, 뭐 이것도 루시의 정리는 사실 뭐 그렇게 뭐 어렵게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네,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이거는 뭐 그냥 그림을 잘 그리면 되니까 뭐 얘는 위치만 잘 찍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을 거고 1 마이너스 i니까 1, 마이너스 1에 여기 있고 얘는 1 플러스 i니까 1,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1, 1이 있어서 삼각형을 이렇게 해서 뭐 반시계 방향으로 잘 매개화가 되어 있고 여기에서 z 마이너스 2분의 z 이거 뭐 적분하라 그랬는데 폴을 이제 0과 2에서 폴을 갖는데 0은 안에 있고 2는 바깥에 있죠. 그래서 0에서의 폴만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그냥 2파이 i에 0에서의 폴만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0에서의 폴은 그냥 z가 0으로 갈 때 z 곱하기 z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서 2파이 i만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레지듀 티오렘 잘 쓸 수 있고 뭐 이렇게 그래프 잘 그려서 뭐 곡선 이렇게 줬을 때 뭐 직접 뭐 매개화하고 뭐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거는 뭐 매개화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직선 매개화하는 거 이거 딱 지금 들었을 때 요 직선 매개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이게 잘 떠오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것도 연습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다음에 요거 마지막으로 네, 요 문제만 풀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뭐 그렇게 풀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닌데 복소 평면 안에서 뭐 2보다 작은 요 원판 안에서 f가 어널리틱이고 모든 함수 모든 z에 대해서 f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랬을 때 f0가 2 플러스 i면 뭐 이런 함수 값을 찾아라. 아까처럼 만약에 f가 인타이어 펑션이었으면
그래서 만약에 얘가 얘는 그냥 F가 어널리틱이고 뭐 유괴니까 리우빌 티오렘에 의해서 F가 상수구나. 리우빌 티오렘에 의해서 F가 상수함수구나. 근데 F0가 뭐 2 플러스 i라고 했으니까 뭐 F1은 2 플러스 i고 F 프라임 i는 뭐 상수함수니까 0이 되겠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풀면은 뭐 답은 맞지만 뭐 틀린 거죠. 그렇죠? 왜냐면 리우빌 티오렘을 쓰려면은 인타이어 펑션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인타이어 펑션이 아니죠. 지금 어널리틱 어떤 이제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가 아니니까 리우빌 티오렘을 쓰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제 인타이어 펑션 얘기가 나오고 어떤 뭐 바운디드이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보통 뭐 부등식으로 잘 주겠죠. 부등식으로 주면은 이제 리우빌 티오렘을 이제 어떻게든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할 텐데 여기에서는 지금 어널리틱까지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리우빌 티오렘은 이제는 생각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우리가 뭐 정의역을 확장시켜서 뭐 인타이어 펑션을 만들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F가 어널리틱이고 뭔가 바운디드인 상황이면은 여기서 쓰는 거는 우리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같은 게 있었죠.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이제 조금 더 그렇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뭐 엄청 적극적으로 쓰는 거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 자체를 얘기를 할 때에는 이제 경계에서 뭐 어떻게 되면은 내부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Z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Z는 2 위에서 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고 얘기를 해줘도 그러면은 뭐 F 어널리틱이라고 했으니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 전체에서도 2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요거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 F0는 2 플러스 i래요. 이제 여기서 눈치를 잘 채야죠. F0의 크기를 계산해 보면 루트 5죠. 그래서 얘는 어널리틱 펑션인데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진 거죠. 그래서 얘는 내부에서 D 내부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러면은 F가 상수 함수일 수밖에 없다. 결론은 이제 똑같은데 그러니까 F를 내가 인타이어 펑션이라고 착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도 결과는 이제 같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착각을 해서 풀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바운디드라는 거를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이제 이 함수값이 2 플러스 i인 거랑 되게 좀 잘 이용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얘가 2 플러스 i가 아니라 만약에 F0가 뭐 크기가 루트 5가 아니고 1 플러스 i였다. 이러면은 F가 어떤 함수인지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러면은 F에 대해서 정보가 엄청 부족한 거죠. 그냥 어널리틱 펑션이고 뭐 최대값이 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뭐 그냥 내부에서 1 플러스 i가 되는 점이 뭐 하나 있네 이 정도만 알 수 있는 거지 F에 대해서 되게 많은 정보를 알 수가 없는데 F0가 딱 2 플러스 i면은 뭐 그냥 이게 크기가 루트 5라는 것만 잘 캐치를 하면은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에 의해서 F가 상수함수가 되는 거를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함수값을 하나 주는 게 되게 중요한 정보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보통 뭐 인타이어 펑션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리우빌 티오렘을 이용해서 F가 상수함수다 인 거 알 수 있어서 이제 그 상수가 뭔지 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고, 만약 여기서처럼 어널리틱 펑션인데 또 함수값을 하나 줬다 그러면은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이 얼마 없는데 뭐 F의 값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F의 형태가 이미 뭔가 결정이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조건 얼마 안 주고 몇 개 안 주고 F가 결정이 되려면은 되게 극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쓰인다. 그래서 아마 예전의 문제에서도 뭐 이제 비슷하게 함수값을 줬을 때
딱 내부에서 최대값이 발생하는 걸로 이제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그냥 뭐 막 단순히 계산하기보다는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숫자들을 잘 보면 뭐 수능 문제 풀 때도 이렇게 숫자들을 잘 보면 되죠. 뭐 삼각형 나오는데 여기가 길이가 2고 1이다 직각인데 그러면은 요 2랑 1이라는 요 숫자를 잘 보고 얘는 60도 30도구나 이렇게 좀 눈치를 빨리 챌 수 있는 것처럼 여기에서도 루트 5 나와 있고 2 플러스 i인데 크기가 루트 5네 이런 거 알면은 이제 문제를 푸는 요 전략이 바로 정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풀면은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맥시멈 모듈러스 티오렘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몇 문제 안 남았긴 한데 몇 문제 안 남은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같이 좀 풀어보기로 하고 이제 기출 문제는 다 풀었으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책으로 복습을 한번 쭉 해보려고 합니다. 뭐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어서 뭐 이렇게 증명을 다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중요한 정리들 몇 가지 복습을 좀 빨리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책에 있는 연습 문제들 그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어서 풀이가 되게 긴 경우도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면은 뭐 이렇게 그런 게 뭐 크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뭐 그렇게 좋은 거는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이런 류의 아이디어들이 쓰인다 뭐 이런 거를 좀 봐도 괜찮으니까 제가 뭐 그런 거는 따로 또 여러분들이 미리 풀어볼 수 있게 과제를 좀 미리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